저는 결혼 4년 차 34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제 직장은 둘 다 서울에 있어서 경기도 한 도시에서 신혼생활하고 있어요. 남편과의 4년 결혼 생활은 돌이켜보면 여러모로 무난했습니다. 좋을 땐 좋고 싸울 때는 또 며칠씩 대화조차 안 할 정도로 무섭게 싸웠었죠. 마냥 영화에서처럼 꿈같은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즐거운 기억도 많고 나쁘진 않았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자는 주의였는데 작년 초에 한번 아이가 들었었다가 8주 만에 자연유산 되어버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아이 소식이 없네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제 결혼 생활인데 오늘 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말씀드리자면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시댁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외아들이었던 저희 남편을 4년 전에 장가 보내자마자 더 이상 도시에서 살기 싫다 하시면서 사시던 집을 팔아 시골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 짓고 내려가셨어요. 저는 그때도 두 분 멀쩡히 잘 살다가 왜 내려가시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죠. 뭐 부동산 쪽으로만 생각해봐도 시부모님 사시던 아파트 시세가 4년 사이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시부모님 내려가신 곳은 시골 중에서도 관광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농사짓고 주변에 축사 많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땅값이 변함없었죠. 금전적인 손해는 둘째치고 시부모님들이 연세가 좀 많은 편이라 병원도 멀리 있는 시골에서 사시는 게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께서 아들을 조금 늦게 얻으셨는지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이 이미 7순이었고 어머님 연세도 적지 않아서 내후년이면 7순이십니다. 아버님 앞으로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노후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도시에서 사시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뭐하러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겠다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는 작은 텃밭 정도 일구면서 살고 싶다 하시길래 그러려니 했었는데 집이랑 붙어있는 밭을 3,000평이나 같이 구매하셔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이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사셨다 하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많이 지으셨대요. 먹고 살기 위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사시는 게 한평생 꿈이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0평 농사를 어떻게 지으시겠나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저희가 한 번씩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빈틈없이 밭이 꽉꽉 차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커다란 비닐하우스까지 한 동 있을 정도로 텃밭 농사라고 하기엔 그 규모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다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지어서 일가 친척들 죄다 불러서 나눠주세요. 아버님 밑으로 형제가 넷이 더 있고 어머님도 일남 삼녀 중에 둘째라서 남편은 비록 형제가 없지만 시댁 외가댁 친척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게 많아요. 명절에 저희 시댁에서 친척들이 한번 모이면 방이 모자라서 거실에 이불을 펴고 성냥갑처럼 낑겨서 자야 할 정도로 시댁 친척들이 정말 많았죠. 제가 얼굴도 다 기억 못하고 이름도 잘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생각하면 이래저래 100명은 좋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 다 걷어 먹이기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3,000평 밭에 고추, 오이, 애호박, 깻잎, 양배추 등등 엄청난 양의 농사를 지으셨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농사 경험이 있다고 해도 나이 드신 시부모님 두 분이 그 정도의 농사를 짓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결국 남편이랑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시골 내려가서 두 분의 농사일을 도와드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농사를 무시하는 건 정말 아니지만 그거 야채 키우느라 봄부터 들어가는 노동력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마트에서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싱싱한 애호박 하나 마트에서 사면 1,000원인데 봄부터 몇 달 동안 그 고생을 하며 농사를 짓는 이유를 솔직히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수확철만 되면 구름처럼 달려와서 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떠나는 시댁 친척들은 평소에는 전혀 코빼기도 비추질 않더라고요. 오직 시부모 두 분과 저와 남편까지 4사람이 죽어라고 농사지어서 친척들 다 나눠주고 나면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대체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하는지 시간이 갈수록 열받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맞벌이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 내내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었는데 금요일 오후에는 어김없이 시댁에서 전화가 와서는 이번 주말에도 내려와 줄 수 있지? 할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 우리 2사람이 한다고 하는데도 도저히 역부족이야.
아니, 애초에 전원생활 즐기고 싶다 하셔서 내려간 시골인데 텃밭 농사를 3,000평이나 지으면서 생업으로 하시는 농부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감당 못할 수준이면 심는 농작물 숫자를 줄이셔야 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올해에는 친척들이 과일 먹고 싶다고 하셔서 사과나무, 배나무도 많이 심으셨어요. 몇 년 후에는 아마 사과 따러 내려오라 하시겠죠. 농사를 지어도 너무 심하게 짓고 와서 별로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다 나눠주다 보니 대체 뭘 위한 귀농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만 뭐니 해도 그중에 가장 최악의 농사는 고추와 배추, 무농사였어요.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 믿을 수 없다 하시고 수입산 고춧가루도 못 믿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구들이 먹을 김치는 직접 농사지어 먹이겠다면서 김장 재료들을 하나둘씩 심기 시작했어요. 마늘도 심고 뭐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것들도 있었지만 단언컨대 진짜 최악은 고추랑 배추 무였습니다. 고추는 수확철이 되면 회사에 하루 이틀 휴가를 내고 내려가서 3박 4일 고추를 딸 정도로 끝이 없더라고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도 못 펴고 빨간 고추들을 다 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음날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죠. 배추랑 무는 정말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며칠 동안 몸살 걸려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에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농사일을 안 해봤으니 요령도 없고 더 힘들었죠. 그렇게 고추도 다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놓고 배추랑 무까지 다 수확해 놓으면 그제서야 저희 시댁 겨울 김장 준비가 끝이 납니다. 무는 뭐 몇 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배추도 제대로 세보진 않았는데 좋게 300에서 500포기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재래식 김치 공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닐하우스 한쪽에 커다란 김장 비닐을 몇 겹을 깔아놓고 온 집안 친가 외가 친척들 다 모여서 김장을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친척들끼리 다들 사이가 좋다며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에 불과해요. 이 집안 모든 며느리들 다 모여도 그중에 제가 가장 막내라서 어른들 수발 다 들어야 하고 힘쓰는 일 힘든 일도 대부분 제 몫입니다. 보통 금요일 오후부터 김장을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해야 간신히 끝이 날 정도였어요. 며칠 동안 이어지는 중노동에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고 나중에는 다리까지 다 풀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도 하루 종일 집안 어른들 심부름하러 다니고 정말 저희 부부에게는 시댁 농사일부터 김장까지 1년 내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개고생해서 일해봐야 정작 저희 부부는 점심을 직장에서 먹고 평일에는 저녁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야채건 김치건 거의 먹을 일도 없거든요. 1년 내내 주말도 반납하고 농사지어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저희 부부에게 남는 건 새카맣게 탄 피부와 온몸에 진동하는 파스 냄새뿐이었습니다. 정작 남편이라고 자기 부모가 하는 농사일 돕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마음 같아서는 시부모들이 농사지으며 고생을 하건 말건 무시하고 싶었지만 남편도 저도 모질게 외면하지 못해서 자꾸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넓은 밭을 노인네들 둘이서 낑낑대며 일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냥 무시하고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 두 분이 소일거리로 자기들 먹을 만큼만 조금 농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친척들 불러다 나눠주는 맛에 본인들 골병 드는 줄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일하느라 아무런 여유로운 생활을 못하십니다. 저희도 도와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주말마다 모시고 시골 내려가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번 시댁으로 가면서도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부터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저보고 아프다 하고 집에서 쉬라고 자기 혼자 내려가겠다고 할 정도였지만 부부 사이에 의리가 있지 남편 혼자 내려가서 고생하는 동안 어떻게 제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놀고 먹을 수가 있겠어요? 몇 번이나 농사는 적당히 하시라고 친척들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나 남편 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보면 밭에 빈자리 하나 없을 정도로 온갖 농작물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진짜 뭐 새로 심겠다는 소리만 들리면 진저리가 처질 정도였고 두 분이 열심히 농사 지으시는 건 알겠지만
마트에서 파는 물건들과는 그 모양이나 맛이 좀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사다 먹는 게 싸고 맛있으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옆에서 잘한다고 부추기는 친척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돈 한 푼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일손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공짜로 야채 과일에 겨울에는 김장김치까지 얻어가니 이보다 더한 호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 시댁에서 다 같이 김장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제일 짜증나고 답답한 건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하는 김장김치가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저희 친정에서도 김장을 하고 모자란 건 한 포기씩 사다 먹으면 그만인데 저희 두 사람이 아무리 먹어봐야 한 달에 한 포기도 채 먹지 않아요. 몇백 포기 담그는 시댁 김치보다 많아야 20포기 정도 하는 저희 친정엄마 김치가 훨씬 맛있고 도와드리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친정 가서 돕겠다고 해도 귀찮으니 올 필요 없다 하시고 일부러 저 못 오게 평일에 다 끝내버리시거든요. 친정에서 3포기 5포기 얻어서 먹고 모자라면 이따금 한 번씩 사다 먹으면 그만인데 대체 왜 그런 중노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집 와서 몇 년 동안 그 짓을 반복하고 나니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도 찍소리 한 번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작년에 결국 참다 못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댁 친척분들께서 김장김치 양이 너무 적다고 하시는 바람에 하다 배추를 500포기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보고 너무 많아서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이니 금요일에 회사를 하루 쉬고 내려와서 배추 절이는 것부터 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다른 친척들도 오냐고 했더니 다들 오기로 했다 하시길래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회사에 월차 내고 금요일 아침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안에 그득그득한 배추와 무들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고 여기가 청과물 시장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시댁에서 대충 차려주는 아침 먹고 어머님과 둘이 하우스에서 신나게 배추 자르고 있었는데 점심이 지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온다고 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다른 분들도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결국 궁금증을 못 참고 물어봤더니 딴 사람들은 내일 오후에나 온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누굴 위해서 생고생을 해가며 김치를 만드는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날 남편은 회사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휴가를 쓰지 못했었고 회사 끝나고 저녁때가 되어 시댁에 도착했지만 아직 일은 한창 진행 중이었죠. 어머님이랑 저랑 단둘이 밑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도가 나가봐야 얼마나 나갔겠습니까? 새벽 2시 넘어서 대충 일 마무리 짓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고 누웠는데 팔다리 허리, 온몸에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어서 곡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괜히 남편한테 화내고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싸우다가 울면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어머님이 주방에서 아침밥 하는 소리에 깨서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다던 친척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저랑 시모가 배추 다 절이고 무도 잘라서 준비해두고 그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친척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속은 기분에 억울하기도 하고 분한 마음을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 고모님들이나 친척분들이 저와 시모가 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올해는 배추 씨알이 작네 어쩌네 조금 덜 절여졌는데 다음부터는 소금을 좀 더 쳐야겠네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온몸은 욱신거리지 저는 끽해야 10포기도 안 가져가는 김치를 자기들은 30포기씩 가져가는 주제에 일찍 올 생각도 안 하고 입만 털고 있는 친척들을 전부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눈에서 불똥이 튀는 기분을 억누르고 빨리 일이나 끝내고 집에 가자는 생각뿐이었는데 고모님 중에 한 분이 농담이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정우랑 색시는 회사 그만두고 내려와서 네 어머니 농사나 도와드려라. 라고 하며 웃는데 손에 들고 있던 배춧잎으로 뺨싸대기를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일요일까지 온 식구 달라붙어서 했더니 배추김치도 거의 다 끝냈고 깍두기에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까지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따로 쪽파도 심어서 파김치도 담글 수 있었어요. 저랑 남편이나 배추김치는 별로 필요도 없었고 파김치나 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집에서 일부러 작은 김치통도 들고 갔었고 파김치 담그면서 저희 건 미리 담아서 빼놓고 정훈의 거라고 이름까지 적어서 시댁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뒷정리까지 다 마치고 친척들 다 보낸 이후에 저희도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냉장고에 넣어둔 제 파김치가 통째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희 시댁 김장하는 날에는 친척들 모두 집에서 자기 집 김치통을 따로 들고 와서 김치를 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섞일 일이 없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내가 그나마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버티고 일을 했었는데 냉장고 어디를 뒤져봐도 파김치가 보이지 않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냉장고에 넣어둔 제 김치통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 너희 둘째 고모네가 파김치 더 가져가고 싶다 해서 내가 그냥 줘버렸다. 파김치가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 대신 깍두기라도 좀 더 가져갈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김장하느라 며칠 동안 고생하고 농사 짓느라 지금까지 고생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일을 해줬는데도 며느리 몫에 파김치 한 통 챙겨주지 않는 시모가 너무 밉고 화가 나더라고요. 단순히 김치 뺏겼다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나고 분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건 말건 시아버지가 있던 말던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내 파김치 어디 갔는지 소리를 질렀고 고모님한테 전화해서 내 김치 당장 가져오라 하라고 바락바락 대들었죠. 누가 말려도 소용없었고 저는 지금까지 서운했던 것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어요. 그 김치통 우리 친정엄마가 준 거란 말이에요. 빨리 당장 가져오라고 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자 아버님이 집에 가고 있던 둘째 고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파김치 빨리 다시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고 30분쯤 지났을 때 시댁 마당으로 고모님네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제 김치통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기분이 나빴는지 둘째 고모님이 김치통은 너가 가져온 거겠지만 그 안에 파김치는 너네 시부모가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거야. 공짜로 얻어먹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라고 제게 톡 쏘아 붙이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짜요?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농사일한 거 품삯으로 쳐서 받았으면 이딴 파김치는 100번도 넘게 사 먹었을걸요? 저도 더러워서 앞으로는 이 짓거리 그만하려고요. 라고 말하며 시댁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김치통 뚜껑을 열고 마당에 파김치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제 차를 몰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버렸어요. 남편이 저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돌아와서 제가 가고 난 뒤에 시댁이 난리가 났었다면서 며느리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고 했다길래 나는 그런 집구석에서 교육받을 거 없다고 이야기했고 너도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제 눈치 슬슬 보더니 결국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난 앞으로 시댁에 농사 도우러 갈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감당도 못할 만큼 일 벌리지 마시라고 똑똑히 전해드리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이후 지금까지 시댁 내려가서 농사는 한 번도 안 지어봤습니다. 올해 초 설날에도 일부러 일하기 싫어서 명절 당일 아침 일찍 내려갔었는데 시댁 친척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좋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일도 안 시키니까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앉아있다가 돌아왔어요. 지난 추석에는 아예 몸 아프다 하고 남편 혼자 시댁에 내려보냈는데 남편 말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답니다. 이젠 저를 없는 며느리로 생각하시기로 한 것 같아서 저도 얼굴 비추는 일 없게 하려고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올해도 여전히 농사는 차고 넘치게 지으셨다 하고 아마 이달 말쯤이나 다음 달쯤에는 또다시 시댁 식구 다 모여서 한바탕 김장을 하시겠죠? 당연히 이번에도 안 가고 김치도 안 얻어 먹으려고요. 며느리가 일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생각보다 몸값이 비싼 사람이에요. 주말에 농사 지으러 안 내려가니까 제 삶이 얼마나 윤택해진지 몰라요. 피부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밀린 잠도 푹 자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시부모님이 전원생활하러 시골 내려가신 것도 복잡한 도시 생활 지겹다면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 가신 거 아니었나요? 돈 한 푼 안 되는 농사일에 치이면서 살 거라면 뭐하러 내려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제가 도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두 분 먹을 만큼만 작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